이제 오늘의 일별 뉴스를 TTS로 듣기 편한 대본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겠습니다. 각 주제는 먼저 세네 줄 정도로 요약해드리고 그 뒤에 세부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구어체로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차분한 중립적 어조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협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양측의 공습과 보복으로 휴전 합의가 크게 흔들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선박 봉쇄 재개와 통항 선박에 대한 20% 요금 부과 방침이 공개되며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이 여파로 유가가 급등했고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리스크가 크게 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요입니다. 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주말 동안 공습과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기존의 휴전 합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선박 봉쇄 재개와 통항 선박에 대한 20% 요금 부과 방침을 공개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폐쇄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통항은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주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반응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 유가는 5% 안팎 상승해 80달러대 위로 올랐고 WTI도 5% 안팎 올라 75달러 전후로 급등하는 등 장중 변동이 기록됐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해협을 둘러싼 불안과 공급 차질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채권시장 반응은 금리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약 4.6% 수준으로 소폭 올랐고 약 T 2년물은 약 4.25%로 상승해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약 4bp, 30년물은 약 5.09%, 약 2bp까지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은 안전자산 수요의 혼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단기 금리 기대의 재조정이 섞여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주식 및 시장 심리 측면에선 유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가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족이나 속보성 뉴스에 의해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트레이딩 리스크가 커졌다고 경고합니다. 정치 안보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금 부과와 봉쇄 선언은 실현 가능성과 국제법적 문제, 특히 통항권 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더불어 휴전 합의 자체가 과거에 반복된 충돌로 이미 약화된 상태라는 점도 이번 사태의 배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변수로는 이번 주 발표될 핵심 경제 지표들, 예컨대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소비자 심리 지표 등이 시장 방향성에 추가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면 이번 지정학적 충돌이 에너지, 채권,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고 단기적인 거래 리스크가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끈질긴 인플레이션 배경과 전자제품 가격 상승 전망입니다. 요지는 AI 투자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증하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옮기면서 소비자용 전자제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게임 콘솔과 태블릿, 노트북, 일부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이 이미 진행 중이며 메모리 공급 부족 해소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필요시 조기 구매를 고려하거나 리퍼비시 중고를 대안으로 검토하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세부 내용을 풀어보면 원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AI 투자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증하면서 서버용 메모리인 DRAM과 NAND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보다 높은 마진과 수요가 있는 데이터 센터용으로 생산 능력을 옮기고 있어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영향을 받는 제품은 게임 콘솔과 태블릿, 노트북, 일부 스마트폰과 PC 모델이고 이미 가격 인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콘솔인 PS5와 닌텐도 스위치의 후속 모델, 태블릿과 노트북에서는 아이패드와 맥북 가격이 크게 오른 사례가 보고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등은 콘솔 가격 인상 조치를 단행하거나 예고했습니다. 애플은 노트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15에서 25% 인상했으며 아이폰 가격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규모와 기간 측면에선 일부 메모리 칩 가격이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치솟았다는 추정이 있고 메모리 공장 신설과 같은
공급 확충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수년, 최소 2026년에서 2028년까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가 전기 요금을 밀어올려 소비자 물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우려가 있습니다. 물가와 금융 영향으로는 AI 관련 설비와 전력 수요가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연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연준은 이런 추세를 주시하면서 금리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즉 임대료 등을 제외한 지표는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행동 권고로는 당장 전자제품 구매가 필요하면 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 조기 구매를 고려할 것과 신제품 발표 주기를 감안해 시기를 결정하라는 조언이 제시됩니다. 또한 리퍼빗이나 중고 구매로 비용을 낮추는 대안도 추천됩니다. 결론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만든 구조적 수요 확대가 당분간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배경이므로 소비자들은 전제품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구매 시기와 대체 옵션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빅테크와 AI가 자본을 끌어들이며 갈등도 함께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메타의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 대규모 투자 확대, 인텔의 아일랜드 투자 발표 등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지역 유치 인센티브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과 전력 문제, 세제 혜택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반도체와 전력 수요를 급증시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먼저 메타의 루이지애나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입니다. 메타는 루이지애나 리치랜드 페리시에 짓는 슈퍼클러스터 규모를 5기와트로 확대하고 총 투자를 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본래 작년 10월 공개액인 270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메타는 2030년까지 그중 D기와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2024년 12월 공사 착수 이후 지역 기업에 이미 16억 달러 이상이 계약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며 교사 보너스 등 지역 재정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20년간 판매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했지만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전력과 공사 비용 부담의 전가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메타에 대한 금융조사 요청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의 아일랜드 투자는 더블린 인근 레이슬립 공장에 50억 유로, 약 57억 달러 규모의 설비 및 업그레이드 투자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인텔 3공정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와 공장 연계, 연구개발 및 직원 재교육이 포함됩니다. 수백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예정이며 투자의 대부분은 2027년 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 투자는 인텔의 2026년 자본 지출 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확장이 소비자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빅테크의 대규모 AI 및 데이터 센터 투자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수요와 전력 수요를 급증시키며 부품값과 전기요금을 밀어올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올해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액이 수천억 달러대 약 7,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2024년 연말 사이에 최대 수백 퍼센트 상승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 전기요금도 AI 수요로 인해 당분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업체들이 소비재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경제학자들은 AI 투자로 핵심 물가가 연말까지 대략 0.5%포인트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연준 내 관측통들은 이러한 추세가 금리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의